13시간 일하는 걸로 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안 돼. 그건 안 되죠. 안 돼. 그럼 안 돼.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수면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6시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돈을 그러면 24시간어치를 받으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모아봤는데 특징이 나와요. 쓰레기보다 못한 경비 새끼야. 경비원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계급적인 의식이 많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할 노동청에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하기 전까지는 과로사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병사로 알고 있어가지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해?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 기사. 아니 이거 잘 안 했어. 너부터. 영유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저 강병수가 시사기획 창에서 한 지축을 올리는 보도 궁금하셨다고요? 이 오늘 영상에서 탈탈 털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안 울리던데? 뉴스 기사 한 번도 빡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더 제대로 빡칠 수 있는 코너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경비원 최희석 씨, 최 씨 이른바 최 씨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최희석 씨죠. 최희석 씨 사건 기억 나시죠? 그 주차를 이제 뭐 차 미시다가 이제 그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하시고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고 최희석 씨, 경비원 최희석 씨 사건이 뭐 저희 뭐 대일기에서 한번 이정훈 기자가 나와서 맞아요. 다뤘었는데 한 1년 지났어요. 그쵸. 그 작년 5월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비원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잠깐 나왔는데 요즘은 또 약간 좀 조용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에 이런 거를 보도했습니다.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74명이라고요? 74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74분이 왜 죽었는지. 3년 동안. 3년 동안 한 직종에서 74명이나 죽었다. 이 보도를 통해서 경비원분들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접근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동안 사실 강병수 기자가 열심히 팠다. 그죠. 그래서 같이 취재한 탐사보도부의 유호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보도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3년 만에 대들기에 나온 것 같은데. 대들기가 3년. 그러니까 이거 뭐 3년 차죠. 그죠. 3년 차. 제일 초반에 나왔어요. 초반에 나왔을 때 나왔고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나와서 감회가 새로운데 탐사보도부의 유호윤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호윤 기자가 이제 그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 그쵸. 청와대 출입 기자를 모신다 그래가지고 첫 출연을 네 맞아요 출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어제 상 받고 왔어요. 그럼 맞아. 무슨 보도로 또 상을 받았죠? 그 홍수 위험 지도를 그때 한번 최초 공개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BJC 관련 상이 있어가지고 잘했지. 홍수 위험 지도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뭡니까 그거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 20년 된 홍수 위험 지도가 있거든요. 홍수 위험 지도요? 그러니까 홍수 어디가 위험한 다음에 어디가 위험한지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어디까지 잠기는지를 이제 표시한 지도인데 이게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저희가 처음으로 받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련된 보도가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는데 이게 상이 이제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지금 딱 들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어디까지 잠기나 어디가 위험하나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다 이제 했다는 건데 딱 들어도 집값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죠? 이거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주민분들 공개하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게 공개되면은 집값 하락에 대한 민원이 빗발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는 그렇진 않았고요.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을 하고 이거를 구청에다가 관련된 뭐 이제 제방이나 이런 걸 쌓아달라, 보완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제도화로 좀 이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보도긴 했습니다. 그때 문여보 본인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뭐 미난 기자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 기자고. 자 근데 이번에 다룬 거는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분들, 경비원분들의 과로사 문제죠. 이게 이렇게 뭐랄까 단발적으로 어느 경비원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 뭐 갑질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이런 기사는 단발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네.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최희석 경호님 그 경비원님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뭐 법안도 뭐 마련이 되고 하긴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여다본 건 되게 적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실 많이 나온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비원 관련된 의제는 되게 많고 갑질 사건은 보도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과로사 사건은 사실 찾아봤더니 기획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관련된 의제를 접하게 된 게 지난해 8월달에 제가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을 이제 국회에서 취재를 하다가 뭐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 있는 비서관이 현직 노무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경비원분도 과로사 사건이 상당히 많다. 자기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 되게 상당히 많이 처리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네이버에 그 포털 사이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경비원 과로사. 그랬더니 노무법인들이 그 경비원 과로사 사건을 유치하려고 광고를 많이 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았으면 시장까지.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노무사분들이 관련된 광고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는 없었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를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것보다 노무법인과 함께해서 좀 전문성 있는 보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관련돼서 3년 동안 경비원 과로사가 74명이나 인정이 됐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인정된 것만 74건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로사로 신청된 건은 몇 건이죠? 111건이었어요. 111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게스트가 나오면 잘 칭찬은 잘 안 하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지만 요즘엔 또 막 트위터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하지만은 기자가 없는 곳엔 사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도가 안 되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보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게 되는. 근데 오현 기자 요거를 들여다봄으로써 사실은 노무사분들 사이에서는 이쪽이 아예 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걸 들여다본 기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봤는데 보면서 저희가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도 이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 80평짜리 한 채가 80억 원에 거래될 정도다. 물건이 지금 거의 없는데 지금 안 잡으시면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워낙 주차가 어렵잖아요. 주차는 괜찮아요. 주차는 판매를 시간 해서요. 마치 장난감을 끼워 맞춘 듯 가지런했다. 지난밤 2중 3중 주차된 차량을 주민이 나갈 때마다 빼줘야 하는 까닭이다. 일한 지 11년이 됐지만 운전석에 앉을 때면 바싹 긴장된다. 못 차기 때문에 부담이 100배가 스러운 거예요. 백밀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원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를 만능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왜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저렇게 조지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자 먼저 KBS 유튜브에 이런 댓글 여기 강명수 기자가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 BEN님께서 저건 경비원 고용한 업체가 문제입니다. 정작 주민들은 업체 요구대로 주차비 매달 30씩 내면서 맡기는 건데 이 핀트는 못 잡고 주민들 욕하는 게 수준 떨어져 보이네요. 경비들 수고하신다고 챙겨주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구현대 1차 20년째
거주 중입니다. 네, 다음 댓글도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로빈팡님께서 또 강남타 늘 징그럽다. 이 전국 아파트가 그리 많은데 압구정 현대를 딱 집어서 업무 환경이 안 좋으면 재건축을 시켜주는가 정말 극혐. 네,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케이스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해요. 네. 없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이제 뭐 발레 파킹 하듯이 경비원분들이 주차 업무도 하시고 그러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다는 내용을 강정수 기자와 유호영 기자 이걸 보도를 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또 페이스북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게 정유럽 기자가 요 페이스북 댓글 좀 주시죠. 이 땡땡땡님이 얼마 전 KBS에서 울 동네 이분도 주민이신가 보네요. 경비 아저씨가 과로사했다는 취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일방적 악의적 뉴스를 내보냈다. 두들겨 맞는 것이 일상화된 동네인지라 사람들은 그냥 싸잡아 욕을 하지만 사건을 알고 보면 분명 주민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대부분 60, 70대 어르신인 경비 아저씨들은 몇 해 전 직고용에서 용역업체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이후 경비실에 근무 시간이 붙었는데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수면 시간 등이 엄격하게 적혀있는 시간표였고 주민은 급하지 않는 한 불이 꺼 있는 경비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민분들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본인 아파트만 가지고 그러는지 또 평소에 안 그래도 뭐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욕 먹는 경우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 이런 마치 되게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입주민인 것처럼 보도했냐? 뭐 이런 억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주민분들이 되게 이 보도 보고 기분 나쁘시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딱 집어서 취재를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다만 이 경비원 과로사가 압구정 현대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있긴 했죠. 그렇죠. 얼마나 있었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해 사건이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해 3월달에 사건이 확인이 됐고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근데 단순히 이제 집값도 비싼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경비원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경비원분께서 그러니까 주민 갑질에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3년 전만 하더라도 경비원분들이 왜 휴게 시간 동안에 일 다 시켜놓고 왜 돈은 제대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다가 최근에 항소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받아서 최근에 항소심에 승소하신 사건도 있어요. 물론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상태긴 한데요. 그러니까 경비원 관련된 뉴스의 장이기도 했잖아요. 여러 사건들이 이미 거기 압구정 현대에서 벌어졌는데 그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달에 과로사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압구정 현대가 경비원에 관련된 뉴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과로사가 났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군다나 또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달에 이제 경비원분 한 분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 기자 이거를 취재하고 있는 동안에. 네. 그러니까 안 그리고 취재하고 있는데 한 분이 더 돌아가시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전화 받고 그 예, 맞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 과로사를 취재 중이던 지난 2월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기자님 뭐 좀 내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명절날 몰랐는데 예. 씨가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구만. 설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의 사망 소식. 1년 사이 2명의 경비원이 숨졌다. 그곳의 근무 환경은 달라졌을까? 이분들이 좀 혹시 과로나 업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라 내지는 뭘 바꿔보자.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아무 것이 없이 말 한 자리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로사를 인정받기 위해 그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데 그거를 진행할 여유가 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과로사가로 의심되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 무엇보다도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가 다른 아파트도 저희가 많이 가봤지만 휴게 장소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경비원분들 쉬시는 데가 그러니까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원분들이 근무 초소에서 주무세요. 왜냐면은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침상이 있는데 버려진 가구를 주워다가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 환경이 어떠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강병숙 기자도 다른 아파트 휴게 공간을 살펴보고 왔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서 과로사 발생했고 그 뒤로도 이제 침상이나 아니면 수면 공간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압구정 현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큐멘터리에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성면 있고 그거요? 그건 다른 아파트. 다른 아파트. 꼭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는데 네. 우리가 고발 기사를 쓰면 어떤 제도를 이제 결국 지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고 디테일하게는 지금 유 기자가 얘기한 뭐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호영 기자나 강병수 기자가 압구정 현대 주민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설마.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 반발하는 거는 사실 본질을 비껴난 지적이죠. 그 좀 약간 본인들의 감정적인 지적인데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틀린 지적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를 도매금으로 주민분들 되게 슬픔을 여기 보신 대로 주민분들이 이렇게 경비실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엄연히 갑질하는 주민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경찰이 한두 명의 잘못을 해도 경찰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기사 잘못 쓰는 한두 명 때문에 또 욕 먹기도 하고 판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매금을 넘겨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우리 이런 얘기 안 들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제로 그럼 경비원분들이 이게 좀 부족한 걸까? 이 지금 시간표가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적혀 있기만 한 게 아닐까? 지켜지긴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취재로도 확인이 되지만 그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는 돼 있는데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차를 빼는 게 입주민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점심 시간에 저녁 시간에도 운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는 시간. 네, 그때 그렇죠. 밥 숟가락 놓고 갑자기 나가셔서 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촬영도 됐어요. 아울러서 사실은 제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잠을 어디서 자느냐. 초소에서 자는 그 열악한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그 공간에서 잠을 자고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은 이게 건강에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희 취재 결과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게 아직도 그냥 경비원 분들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경비원 전용 휴게실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 거 처음 알았을 거야. 많은 분들이. 자,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경비원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부터 저희까지 계속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24시간 맞교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 52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나? 뭔가 이 노동법에서 뭔가 이제 노동시간 관련해서 왜 이분들은 이렇게 일 안 하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은 관심 있는 분은 했을 텐데 일단 노동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 문제인데요. 자, 사실 노동자 아까 얘기한 주차도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업무들 하시나요? 경비원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업무 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여름철 조경 그 아파트 단지에 물 주고 이렇게 풀들 나무들 잘 자라게 해가지고 그게 엄청 힘들대요. 호스를 끌고서는 그 여름철에 막 물 주고 땀 엄청 나고 이러니까 그 조경 사업 있고 조경하는 작업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엔 제설 작업 그게 굉장히 눈 치우는 거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적으로는 뭐 아파트 내부에 변기 막히면 변기 와서 뚫어달라고 그러고 바퀴벌레 나온다고 해서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그러고 형광등 나왔다 해서 형광등 갈아달라고 그러고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그런다고? 그다음에 온갖 집 같은데 전단지 막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원들 본인이 다 처리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까지 거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깔끔하게 우리 아파트가 굴러가는구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뒷 배경에는 온갖 잡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일들을 경비원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KBS 유튜브에 이런 댓글 달린 겁니다. 몽도라이님이 예전에 압구정 현대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경비원분이 오셨어요. 저 뭔가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분이 주차해 준다고 해서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그냥 해주셔가지고 역시 압구정 현대는 넘나 신기한 곳이구나 라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주차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는지 주차 분리수거라니 너무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 이진우님이 경비원이 경비 업무뿐 아니라 온갖 사적인 일을 다 시키니 당연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주차 이런 건 사실 너무 적극적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원들에 대해서 업무가 감시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비 이제 방범 이런 업무만 하도록 이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경비원법에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경비 업무만 하게 만들면서 대신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 근로제 하에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시 업무, 그러니까 쉬운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교대제가 가능한 것도 이분들이 이제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시 업무와 24시간 근무가 무슨 상관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네. 강정숙 기자 여기 KBS 사이트 한 덕후 댓글 읽으십시오. KBS 사이트의 ZT땡땡땡땡님께서 24시간 근무제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덕후의 익명으로 부자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들에서 인건비 쓰기 싫어서 24시간으로 2명이 교대하는 게 말이 되냐? 진짜 비인간적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24시간 일하는 제도가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비원분들이 일하는 게 느슨한 업무다. 감시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일하도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요. 감시적 업무. 근데 승인율이 거의 한 94%, 95%입니다. 해주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발레 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분리수거하고 택배 맡기고 막걸리 사오고 뭐 이런 거를 다 뭐 물 주고 막 깎고 이런 거 다 이거는 너무 적극적인 노동인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는 거는 완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과로사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압구정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이 13시간으로 돼 있어요. 11시간. 11시간. 얼마나 11시간? 24시간 중에. 24시간 그러니까 11시간을 쉬는 건데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일했는지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거기에 이분이 실제로 쉰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7시간의 차이가 4시간이면 24시간 중에 4시간이면 잠만 자도 모자라겠다. 잠만 자도. 여기 요 다음 댓글 우리 강동식 기자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이큰별님께서 나도 2교대 3교대 일을 해본 적 있는데 특히 야간에 뒷골이 자주 확 당기더라고. 잘못하면 뒤로 넘어지겠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둔 사연이 있다. 그게 혈압이 높아져서인가 했더니 역시나 맞음. 이 사실을 지금 이 기사에서 밝혀졌다. 또 덕후의 익명으로 왜 쉬지도 못하게 해. 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과로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나? 응? 또 뭐 밤샘 일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나?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없는 케이스고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일하면은 죽을 수 있다, 과로살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그렇죠. 심뇌혈관계 질환을 흔히 이제 심뇌혈관? 심뇌혈관 뇌혈관계 질환을 이제 과로사의 이제 질병으로 의학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업환경 의학과 교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24시간 교대제 자체가 과로사에 영향을 크게 준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하는 거래요. 매주 한 번씩. 그러니까 시차가 완전히 달라진 일이 매주 벌어지는 건데 이게 혈관이나 혈압에 상당히 혈압이나 이제 혈관계 쪽에 많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교대제 자체도 건강에 안 좋은데 더군다나 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과로사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분들이 경비원 과로사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거나 지병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장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비 노동자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랑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일하는 차량 정비공의 혈압을 동일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나이도 비슷한 다 조건을 맞춘 다음. 혈압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정비공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혈압이 뚝 떨어져요. 자니까? 예, 자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하루 종일 긴장이 이제 유지되는 상황에선 혈압이 안 떨어지거든요. 심장이 계속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에는
하강기가 발생을 해요. 심장도 쉬어야죠. 혈압이 쉬고 이제 몸이 쉬는 시간에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혈압이 떨어지질 않아요. 혈압 하강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계속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몸에도 깊이 자지 못하니까 혈압 상태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이게 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이분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도 야간에 근무 중에 잠을 자는 시간에 혈압이 안 떨어지는데 문제는 24시간 쉬는 날. 쉬는 날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몸의 긴장 상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그 전날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서 회복되지 않고 또 이어지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거의 48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태로 다시 일하고 또 그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참 사실 또 나이도 있으시니까 네. 더 몸에 부담스러우실 거고 뭐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심장이 좀 덜 튼튼하신 분은 그런 게 더 빨리 오겠죠. 그러다 보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건데 이게 나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엄청난 촉발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저희 KBS 유튜브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뽀글지글님이 저기는 과로사 신청 승인 인원만 74명이잖아요. 경비원 일 하시는 분들의 유가족분들이 전부 다 과로사 인정 신청을 할 여유가 있으실까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또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 보면은 경비원 과로사 사건이 이게 자기의 가족이 이렇게 일터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퇴근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게 과로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이 때문 아니겠냐, 노안 때문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설마 과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터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창에도 나오는데. 네,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유일하게 이 과로사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동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유족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사실 이게 노무사분께서 해주는 얘기인데 경비원 과로사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럼 과로사 인정을 위해서는 자료를 취합하고 증언을 모아야 되잖아요. 동료들이 도와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경비원분 상당수가 다 단기 근로잖아요. 임계장애라고 흔히 임시 계약직 노인장애로 불릴 정도로 계약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파리 목숨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용역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분들 죽은 동료가 과로사했다, 일 너무 힘들다라는 증언을 해주면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증언해주는 거를 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과로사 인정이 조금 사건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원 과로사 사건이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것만 74건이긴 한데 추정하기로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KBS 유튜브에 은파님이 3교대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교대. 그러니까 이 3교대면 8시간씩 근무하는 거잖아요. 3교대 하면은 경비원 봉급은 작아지고 동대표 회장은 경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난색을 표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댓글이 달렸는데 뭐 사이드 플래닝님은 좀 덜 벌면 어떠냐,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007 스카이폴님이 좀 덜 벌면 어때요가 아니라 실제로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돈 줄어드는 게 달갑지 않다라는 분도 엄청 많을걸요. 그렇게 님이 단정지을 만한 돈 차이가 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돈 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 3교대 이런 거를 하면 어떠냐는데 왜 이거를 24시간 그 맞교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교대제가 가장 적은 임금으로 가장 오랜 시간 그 노동자를 근로 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거죠. 제도예요. 근무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대 횟수가 적죠. 그렇죠. 교대 횟수 적고 사람도 적고 적은 인력으로 오랜 기간 노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1시간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감시적 근로자기 때문에 이런 게 허용이 됐던 건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법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도에도 후반부에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3교대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도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꾸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몇 아파트를 이미 이제 24시간 교대제를 바꿔 나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가 저희가 지금으로서 A조, B조 이게 두 조가 반복적으로 이제 교대를 하는 건데 A조를 A1조, A2조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A1조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예를 들어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조 같은 경우에는 뭐 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야간에 상주하는 경비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당번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을 이제 그 노무사 쪽에서 그 노원 아파트를 그렇게 컨설팅했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금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도 다만 불편한 거는 경비원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야간에 경비원이 초소마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4명이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야간 경비원이 2명으로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민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용인이나 좀 배려가 없으면은 이런 식의 변화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입주민들 사실 이게 법으로서 경비원들의 24시간 교대제를 막아야 된다, 막아놓거나 아니면 근무제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의 이제 강압적인 그 제도 변경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경비원 안 쓰고 다 CCTV 설치하고 자동 감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아파트도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현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조금 더 이제 입주민들의 배려를 통한 24시간 교대제 변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말씀하세요. KBS 유튜브에 힘황님이 안타깝지만 과로사라고 얘기를 하면 경비원들 나이를 낮추게 될 것 같다. 아마 젊은 사람 쓰겠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지 않겠냐.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언론에서 하고 이러면은 그럼 뭐 안 쓰지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시네요. 많은 분들. 그 저희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나오는 나레이션 그 녹취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를 녹음해서 이제 음악과 함께 보도를 했는데. 제가 경비원 과로사 문제 심각하다, 이런 것들 좀 바꿔보려고 저희 노력 중이다라고 경비원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뭐 바꾸겠다고 합의되면 그럼 아파트 아파트 그 대표자 회의에서 그럼 경비원 줄인다. 지금은 경비원 일할 수 있는데 뭐 바꾸겠다 그랬다가 오히려 자기 일자리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두라. 아파트 뭐 경비원 줄여도 다 굴러간다. 그러니까 뭘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많은 경비원분들이 무관심 속에서 과로로 돌아가고 계시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변화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돌아가시는 왜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는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쉴 때라도 좀 제대로 환기가 되고 햇빛이 있거나 푹신하고 좀 좋은 거에 쉬면은 제대로 잠이라도 자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거기서 경비원분들 쉬는 곳에 대해서 이제 강동수 기자도 그렇고 호윤 기자도 가봤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충격적이었죠. 저기 일단 유튜브 댓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줍은 조폭님이 초소 꼬라지 봐라 사람 한 명 누울 자리도 없다. 네이버의 DNT 땡땡땡님이 솔직히 근무 시간 중 근무지에서 쉬는 거가 제대로 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집에서 쉬는 거랑 항상 긴장 상태로 근무지에서 쉬는 거랑 우째 같냐. 근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네, 이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쉬는 곳이? 일단은 제가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무시는 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또 다른 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무 합판 같은 걸로 이제 침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누워봤어요, 실제로. 근데 이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옆으로 몸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도 책상 밑에 겨우 이제 사이에 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군대 때 썼던 그 침상보다 훨씬 더 좁고 몸도 한번 돌리기 힘들 정도 너무 좁은 환경에서 자야 되고, 또 더군다나 겨울 같은 데는 그 라디에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겨울철에도 갔었는데 그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난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경비원 과로사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로사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잠도 자기 힘들고 어떤 분들 저희가 만나봤던 그 과로성 재해를 입은 경비원분이
정말 추웠다. 잘 때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휴게실 공간 중에 심각했던 거를 강병수 기자가 한번 그때 다녀왔었던 거거든요. 그때 영상 보면은 막 취재진은 과로사가 발생했던 아파트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주목했다. 지은 지 25년 된 아파트의 지하.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이다. 습한 냄새와 어두운 조명. 천장은 성면으로 뒤덮여 있다. 처음에 저도 여기 딱 보니까는 천장이랑요, 그 성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떨어져가지고 정말 무슨 날인지 툭툭 그런 게 본인 같은 걸 나가다 사는 가겠다 싶더라고요. 성면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는 건데 성면 천장이 다 성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성면 밑에 성면이 그냥 날리는 그 공간들에 이제 식기 같은 게 노출돼 있고. 저는 여러 뭐 영상 이제 저 옆에 띄우겠지만은 난 그게 무슨 뭐 철거 중인 곳인 줄 알았어. 거기가 지금 실제로 쉬시는 곳인 거죠. 네, 난 거기 막 잡다하게 막 엄청 쌓여있고 이래가지고 난 이거 무슨 공사장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창고같이 그냥 쓰이는데 거기를 그냥 경비원 휴게실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먼지와 이런 환기도 안 되고 정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던데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경비원들이 뭐 초소에서 쉬고 할 때 저희가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거를 다 팔로잉 같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초소에서 주무신다고 누워도 전혀 빛, 소음 이런 걸로부터 차단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어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2-3시간 주무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경비원분들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지인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살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연하게 이제 자기 밤에 나가 보면 경비원 초소에서 경비원분들이 힘든 자세로, 힘든 표정으로 주무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경비원분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초소에서 주무시는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전국 경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1만 3천 명인가? 21만 명 정도. 21만 3천 명 진짜 많네요. 네, 많죠. 전국에. 네. 휴게실이 그러니까 그 지하는 어디야? 어느 아파트에 거기는? 지하에 거기는 정면 있는데 서대문구 있는 아파트. 이게 진짜 나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 장면이 난 제일 좀 충격적이고 무슨 보일러실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사실 초소에서 쉬시는 분 같은 경우 압구정 현대도 이렇게 의자에 주무셨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박스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거 까신 다음에 그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소에 다 주무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도 상당히 꽤 있어요. 그래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경비원이 당연히 그럼 뭐 푹 자냐 야간에 아니 아파트에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차가 어떻게 빼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대기를 하고 있어야 그게 경비 업무인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11시간,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 휴게 시간이 보장되는데 이 시간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무임금이에요. 잠깐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기 업무를 그런다고 한다면 초소에서 뭐 깨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게 가능한데 11시간은 일 안 하는 거 17시 몇 시간이냐 그럼 13시간. 13시간 일하는 걸로 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죠. 안 돼. 그럼 안 돼.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수면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6시예요. 수면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분 말씀하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거기에? 근데 그분 자체가 그러면 퇴근 시간 6시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다. 초소를 벗어나도 된다고 한다면 11시 끝난 다음 집에 가면 되죠. 그렇죠. 퇴근 시간이 6시니까 그럼 비워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초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입주민의 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렇죠. 이제 대응하는 것 때문에 경비원들이 초소를 못 떠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1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는 초소에서 주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그런 것 부분들이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돈을 그러면 24시간어치를 받으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그때 맞춰서 전국에서 모든 아파트에서 경비원들 휴게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왜냐하면은 휴게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 실제적으로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휴게 시간만 늘리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휴게 시간이 13시간이면 노동 시간보다 휴게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아파트에 있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기업물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의 초소를 벗어나서 쉬지 못하고 초소에서 쉬고 잠을 잤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대기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된다. 휴게 시간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대법원 생각이 내 생각이랑 똑같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구분이 돼야 휴식이 가능한데 네, 정확합니다. 공간이 일단 구분이 안 되고 대부분 구분이 되는 공간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휴식이 안 되는 열악한 환경. 나 너무 놀랐어, 진짜. 그렇죠. 진짜 그게 너도 놀랬겠다. 그 영상에 잡힌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지하기 때문에 딱 내려가는 순간에 그 지하실 특유의 습한 냄새나 예, 뭐 이런 게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고 정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온갖 잡무를 다 처리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쉴 수 있는 게 그런 공간이라면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다는 그 이유를 알겠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건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분리수거가 쉽지 않아요. 분리수거가 왜냐면 쓰레기차가 이제 수거를 하잖아. 근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되게 깐깐해.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아닌데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용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안 가져가요. 그럼 경비원 입장에서는 안 가져가는 쓰레기가 남으면 안 되니까 그쵸.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하는 것 같지만 2차적으로 경비원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이거 라벨도 떼거나 아니면 잘못 분리수거된 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일주일에 주말 이틀 동안 수거를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돼. 하고 있으면 또 버리러 오고. 그러면 사실 나 같은 서울에 욕 나올 것 같아. 저희가 그 취재했던 열악한 휴게 공간에서 실제로 경비원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추석 직후에 돌아가셨는데 말한 것처럼 분리수거가 너무 많으니까 추석 직후에 또 막 선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로 고된 일을 거의 한 닷새 가까이 엄청 했는데 그런 공간에서 쉬면서 24시간 교대제를 했으니까 사람이 정말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경비원분들이 또 일 안 하게. 2번 일 안 하시게. 여러분 분리수거라도 잘 일단 하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감시 업무가 아닌 거야, 이분들은. 그럼요. 적극적인 노동인 거예요. 노동을 24시간 하는 거지. 잠도 못 자면서. 그러니까 막 2배, 3배로 약간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 노동 환경 자체가. 자, 그런데 그러면 곱게 일이라도 하게 두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민분들 중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갑질. 사실 경비원분들이 마치 자기 정말 막 정의라고 생각하고 머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 자, 여기 덕후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요. 돈 많아도 자기들 힘들다고만 하고 절대 다른 사람 생각 못하더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 정말 가까운 지인이 여기 70평대가 친정의 가족도 다 이 아파트 단지 사는데 나쁜 사람도 아닌데도 그냥 저기서 일하는 사람과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기분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게 그 할머니 사례도 나오지만은 정말 아랫사람 생각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판결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경비원이 관련된 사건, 이제 형사 사건을 다 모아서 이 중에 이제 폭언만 따로 내용을 뽑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욕설이 모욕이나 이제 폭행 관련돼서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모아봤는데 특징이 나와요. 쓰레기보다 못한 경비 새끼야. 경비원도 사람이냐? 다 죽여버린다. 경비원 주제에 하라면 했지 뭘 이렇게 만났냐? 경비 주제에 똑바로 못해?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야? 나 이거 강단이 이렇게 말이 많냐 이 새끼야.
내 말 한마디면 뭐가지야 임마. 누가 어디 월급 주냐? 그걸 똑바로 안 써? 오늘 밤 네 잠 못 잘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계급적인 의식이 많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이 경비원에게 했던 폭언들을 모아서 봤더니 어떤 일련의 패턴이 보이더라. 패턴이 보여요. 일반적인 욕설이 아닌 거예요. 경비원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개새끼들 진짜. 나는 육성으로 들은 게 어디 감히 주민한테. 네, 맞아요. 여러 번 들었어. 어디 감히. 어디 감히? How dare you? 넌 내 말 한마디만 잘라버릴 수 있어. 경비원 주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병서가 얘기했지만 내가 넌 자를 수 있어. 모가지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사용자기 때문에 너의 그런 생사 여태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거죠. 도대체 갑이 몇 명이야? 그 세대가 100세대 안팎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게 다 갑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경비원 과로사 문제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다중 사용자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다 갑이에요. 다 갑.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민 한 명 한 명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로 계약서 상에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계속 일을 뭐 행세를 하고 업무를 맡기고 근데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취재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마다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쁘진 않다. 이곳 주민 모두가 다 나쁘지 않다.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명한 분이 한 3-4분 계시대요. 그 얘기를 저는 아파트 현장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하게 몇 동 몇 호라고 지적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분들 같은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죠. 사실은 경비원이 갑질을 당했는지는 그 갑질이라는 게 되게 사적인 공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수의 주민들만 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그런 일 없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도 크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비원분에게 잘해드리고 우리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되게 잘해드리는데 무슨 이상한 보도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경비원 입장에서는 나한테 1-2명만 3-4명만 계속 그래도 그게 계속적인 갑질인 거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남준수의 그 케이스 취재했죠. 저희가 창에 나온 케이스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노원구 쪽에서 경비원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갑질 및 폭행을 하던 주민이 있는데 이 주민한테 그 홍두깨 방망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거 엄청 두껍잖아요. 이게. 두꺼운 그 홍두깨 방망이로 막 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가까이 계속 이런 식의 갑질을 당해왔었는데 얘기를 듣고 하면은 뭐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안 하면 막 경비 초소에 와서 양치하고 있는데 발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1-2명씩은 꼭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면은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저 경비원 너무 안 좋다. 뭐 친절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관리사무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도 결국에는 입주민들한테는 의리거든요. 그 눈치를 보느라고 결국 그 경비원이랑 단기 계약하니까 다음 계약 기간에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경비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뭐 방어책이 없는 거죠. 루리앱 댓글 읽으십시오. 루리앱에 그냥 남자 사람님께서 갑질 폭력 행사하는 입주민 고소하거나 합의금 받아내면 그 업계에 소문나서 취직 못한다고 고소 취하한다는 씁쓸한 내용이. 이거 사실입니까? 강병수 기자 리포트에 나오죠. 네, 실제로 저희가 가서 그 이제 이 폭행 피해를 입은 동료분들한테도 동료분들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같이 같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어봤어요.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그 기간에 그리고 실제로 2년 전에도 이 피해를 입은 경비원 분뿐만 아니라 동료분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당하니까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를 입은 경비원분들이 우린 처벌하기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다시 나와서 2년 후에 이번에 또 그렇게 폭행을 일으킨 거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괴롭히는데 뭐 그때만 해도 벌써 5년째잖아요. 왜 처벌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냐 했더니 그 하는 말이
낙인이 찍힌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금 고소해가지고 합의금 받아내고 하면 단지가 얼마 안 되고 좁은 단지인데 다음번에 나는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하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불리한 근로 조건에 있으니까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저 사람은 뭐 주민하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낙인이 무서워서 어디 갈 때는 없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게 창 보면 그런 내용 나오던데 이렇게 약간 이제 입주민들이랑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면은 뭐 안 좋은 동으로 이렇게 유배같이 보낸다는 그런.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했던 얘기인데. 그 압구정 현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압구정 현대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되게 나쁜 삶에서가 아니라 압구정 현대에서 이런 케이스가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경비원들이 소송을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휴게 시간에도 사실은 무급인 휴게 시간에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을 달라라고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근로환경 좀 바꿔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에는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성 있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송에 참여한 경비원들이 사실은 더 안 좋은 동이, 그러니까 좀 근무하기 열악한 동으로 발령이 많이 받았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분들이 이제 안 좋은 쪽 배치되면은 그냥 떠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소송에 처음 참여했던 분이 40분이 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거의 다 떠나고 아니면은 소송에 취하거나 해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5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던 거죠. 한 분이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뭐 이런 게 KBS에서나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예. 정력 기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자 이게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뿐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에요. 뭐 전국에 아파트 몇 개인데요. 거기만 다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경비원분이 21만 명이나 되면은 이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건 뭔가 현실과 제도가 완전히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감시 업무가 아니잖아. 그냥 존나 업무예요 그냥. 근데 이걸 감시 업무로 해놓고 이렇게 24시간 동안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은 13시간 24시간 거의 다 하면서 대기하면서 혈압이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은 그거만큼 안 챙겨주고 그렇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 대목에서 이거는 정부와 담당 이제 부처가 이건 좀 책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정말 뭐랄까 맥 빠지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교대제 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미 그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대제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사의 휴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24시간 교대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교대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던 경비 노동자의 상황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 뭐라고 하냐면 앞뒤 자른 거 아니에요? 앞에가 더 사실은 그래. 활용 악의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악의적으로 쓰기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정제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그분도 사실은 그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실무자죠. 예,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내용 그분께서도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해줬다가 그 내용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악의적으로 의도하면 더 그렇게 자극적인 답변을 끌어낸 걸로 볼 수도 있게 이제 편집이 가능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과 답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약간 좀 충격받았던 게 이제 고용노동부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 24시간 근무가 좀 너무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24시간 업무제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아니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유영 기자 멘트의 그 창의 멘트는 현실과 좀 달랐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달랐다라고 하는데 자 현장의 목소리는 유영 기자가 21만 명을 다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뭐 24시간 근무제를 좋아하는 경비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
교대제를 선호하는 경비원 상당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선호가 과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용 환경이 개선되거나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움이 반영돼서 지금의 24시간 교대제가 선호한다라고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상황은 들어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그분들의 선호만을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표피적으로만 해석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렇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변화가 되면 임금이 좀 줄거나 아니면 자기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그 응답을 하실 때는 24시간 교대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비원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약자 중에 약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나 아니면 고용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장 최약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대제가 아니면 내 일자리 못 지킬 거다라는 그런 심경도 반영이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 고용노동부 담당자 분들은 뭐 경비원분들 뭐 실사는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목소리를 반영한 건가요? 사실 저희 다큐멘터리 다루진 못했는데요. 사실 경비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비원 과로사가 나면은 그 근로감독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사람이 근로환경이 열악했으면 일하다 죽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로감독 나가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근로감독 나가냐? 안 나간대요. 나가는 규정도 없고 저도 어떤 그 노동청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안 나가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하다가 죽었는데. 네. 근데 그게 과로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나가지도 않는다고. 조사도 안 한다고. 일단 과로사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두 단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로환경이 어땠고 이 사람이 실제로 몇 시간을 쉬었는지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먼저 하거든요. 거기서 재조사를 근로복지공단이 재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에서 이제 과로사인지 여부가 판정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취재 과정에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조사를 현장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로사했던 환경이 어땠고 정말로 이 사람이 휴게 공간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공간이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봤더니 나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절반 정도만 나가고 절반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전화로 용역업체에다가 휴게 공간 있나요?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 공간 있고 휴식 시간 잘 지켜졌으며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천안에서 발생한 과로사 신청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초소가 있고 초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초소에 10m 거리에 휴게실이 있대요. 근데 휴게실이 있지만 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체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을 봤더니 그 사망한 걸로 체크된 초소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100m 정도 떨어진 다른 초소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불구하고 초소 현장 사망 장소조차도 정확하게 체크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불완전한 결과가 나왔냐 그랬더니 저희가 전화로만 용역업체 전화를 했다. 저희가 인력이 조금 운영하기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현장 조사 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현장 조사도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과로사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관할 노동 관리 감독하는 권역에서 과로사 사건이 확인이 되면 나가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로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해봐도 이게 관련된 규정이 없다.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다 보면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근로 환경은 전혀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감독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상당히 취재하다가 충격적이었는 게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있던 초소에 가봤어요. 근데 밤에 한 1시쯤에 갔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표정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업무상 질병판정위에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초소 워낙 수면 환경이 열악하다. 이게 사람이 초소에 쪽잠 자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보장 안 됐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근로감독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 열악한 초소에서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분이 딱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 사실 사람 밖에서 보면은 사람이 초소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이 바로 앞에 가도 모르시더라고요. 찍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해 2월 달에 또 그쵸. 바로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해 3월 달에 발생하는 사건이 잘 처리되고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 올해 2월 달에 발생한 그 경비원분의 사망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할 노동청에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하기 전까지는 과로사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병사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기록조차 그냥 이거 우리 병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 노동청이나 근로고용노동부에서는 경비원 과로사에 대한 문제 의식이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매뉴얼도 없고.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공백에 대한 거 항상 그 기자로 보도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많은 취재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허술한 절차가 갖춰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감시 업무가 아니잖아.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분들이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주인분들도 조금은 좀 책임감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뭐 반상회에서라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뭔가 이거 좀 대책을 그 주민들끼리라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경비 업무라는 경비 노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파트에서 되게 필수적인 노동 중에 하나거든요. 방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환경 정리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의 가치를 되게 높여주는 노동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게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콕 집어 말해서 그런 거 좀 애매하지만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과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 2020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아파트가 이렇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물론 경비원들이 모든 걸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의 노동도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가는데 기여한 바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의 뭐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대우나 환경, 노동 환경이나 얼마나 변한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전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댓글 우리 강동수 기자 좀 읽으십시오. 다음에 쿨루겐 아니요 연락처님. 다음에 연락처님께서 이건 아파트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가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정확하게 법 집행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아파트에 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비원 부려먹을 수 있는지 정보 알려주고 감시직 노동자 부려먹는 방법 알려주고 노동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부 장관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로감독관이 월급 받아주는 것이 전부인가 의문 계속 엄격하게 잡아내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다른 댓글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뭐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그런 댓글을 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책상에서만 하시는구나. 진짜 책상에서 전화기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데스크야. 데스크 책상 그 자체시군요. 진짜 그러고 있었네요. 다음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으시죠. 자 다음에 쿨룩인가요? 왜 국회에서 법 개정 못하나? 말 그대로 경비만 하도록 해라. 택배, 조경관리, 청소 모두 별도관리원 뽑아라. 국회는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인가? 일어나자님이 경비원은 불과 몇 명이고 입주민은 수백 수천 명 누구 표가 더 많냐? 위정자들이 관심조차 없을 수밖에.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비원분들의 입장에서 법을 개정하면은 관리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주민들이 누구야 이거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더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입주민들이 당연히 표가 더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 뭐 이것도 납득이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댓글인데 이게 그러니까
경비 업무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법 개정이 10월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업무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택배나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 이런 업무들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업무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경비원분들을 감시직 근로자로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논의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사실 여러분 전 모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KBS라는 이제 방송국도 그렇고 뭔가 이 사회에서 뭔가 상대적 약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우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살아가는가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인지 얼마나 선진적인 사회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과로사를 막는 건 쉬워요. 24시간 교대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비원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비 업무만 해라. 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당연히 충분한 이제 부가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맡기되 되도록 이제 휴게 시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휴게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가 좀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좀 해야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근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영 기자 취재하면서 이 경비 우리의 보도와 취재가 오히려 경비원분들에게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저 엄청 고민됐죠. 저희도 저랑 그 강병수 기자랑 논의했던 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너무 부각하면서 그러니까. 입주민들을 악마하고 그렇죠. 아니면 입주민들 모두 전체를 다 문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내가 악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아파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법 자체도 주민들 모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이 아이템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자 니네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전체 현실 경비원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으로 입주민과 약자 경비원의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병수 씨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또 국회에서 또 법으로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때 또 보도가 또 나오겠죠 관련해서. 네. 앞으로 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희도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경비원들 휴게 공간이 이제 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나아지고 경비원들의 이제 근로 환경이 단순하게 이분들이 그냥 힘든 일 하니까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과로사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현실에 기반해서 이제 해결 방법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리앱에 미칠 듯한 뒤태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50분짜리 KBS 시사기획 창에서 오늘 올라온 다큐멘터리다. 여러 가지 이유로 KBS를 싫어할 유괴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53분이 길다고 보기 귀찮다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딱 50분만 투자해보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심 있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이게 53분을 다 투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시사기획 창을 볼 때 주로 1.5배속으로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음악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악 어떤 거 썼나요? 예? 어떤 음악 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만들기도 했고 제가 음악에 조예가 좀 이제 깊지 않기 때문에 없죠. 음악 감독님께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개별적 사실관계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돼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보실 때는 조금 이제 천천히 여유를 좀 주시고 누구처럼 저기다 이런 소리 하시죠 지금 1.5배속을 보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 메시지를 전달을 그렇게 밤새면서 제작했던 제작진의 로고를 특히 음악 감독님을 조롱하는 얘기.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인터넷 강의도 아니고 저희가. 그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바쁜 분이니까 차라리 잘라보세요. 20분씩. 정말 바쁜 분. 아니 그냥 그 리포트를 봐도 돼요. 사실. 아니 리포트만 보면 안 돼요. 사실. 창을 봐주십시오. 사실 저희 창을 만들기 위해서 저랑 강병수 기자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이제 어제 밤에 봤어요. 그저께 밤에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 이건 진짜 이렇게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보다가 나 이제 자야 되는데 그날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보는 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잤어요. 근데 그 최초 공개 때 강명수 기자 이제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를 팬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영요 용원해주고 막. 어젯밤에 봤어요? 네. 어젯밤에 그렇게 나랑 술 많이 먹고. 그저께. 그저께도 술 많이 먹대요. 네, 그저께. 그러고 나서 또 재밌었나 보네.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오신 분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경비원 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험 기간에 서점을 갔어요. 우리 집에 이제 역 앞에 있는 큰 좀 서점이 문제집 사러 갔나? 95년도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지갑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갑 안에 10,000원짜리가 되게 많았어. 근데 내가 이제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 때 내 뒤에 고등학생 형 3명이 그걸 봤어. 본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오는데 계속 날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가서 느꼈어.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살짝 보는데도 계속 따라와. 근데 우리 집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뺑 도는데도 계속 따라와. 그래서 내가 아파트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그 계단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거사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쇽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약 오르잖아. 그러니까 한 10분 이상 뺑뺑뺑 돌았거든. 갑자기 내 양옆에 오고 뒤에 한 형이, 그러니까 서점에서 내가 눈치만 못 챘으면 이 형들은 나랑 그 일절 접촉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를 둘러싸더니 뒤통수한테 칙 치는 거야. 너 죽을래? 막 장난. 야, 약이 올랐어 막. 나 이제 꼼짝없이 끌려가서 돈을 뺏겨야 되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니들 뭐야?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순식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텐 그 순간에 내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 폭력도 아니지 모르는 형들이니까 거의 그 10,000원짜리를 다 뺏길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요새 새로 진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특히 이제 경비 용역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그 경비원 개념이 약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비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시큐리티 업무만 하시는 분들인데, 또 심지어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무인 업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경비원이 우리 유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매일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맞아요, 어른한테 인사하는 법을 처음 배우는 것도 경비원 그렇네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하면서잖아요. 그리고 난 기억도 유치원 때인가 어머니가 이렇게 밤중에 과일 같은 거 깎아서 경비원 아저씨 갖다 드려라 그랬거든. 맞아요. 우리 엄마도 엄청 많이 시켰어. 네, 옛날엔 그랬어. 맨날 나보고 갖다 드리라고. 맞아. 우리 5층이었는데 막 고마워하시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드리고. 그런 아주 인간적인 공간에서 같이 사는 이웃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너무 사회가 발전이 없네요. 최근에 보면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인사를 안 한다라는 게 기사화가 되잖아요. 주민한테 인사 안 한다. 인사 안 한다. 전노무식 주민한테 인사. 경비원 주제. 그러니까 경비원에 대한 그 인식이 반영이 된 것. 당당하게 왜 경비원분들이 출퇴근 시간대 입구에서 인사를 안 해주시죠라는 거를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할 정도로 인식이 이렇게까지 바뀌고 문제가 됐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본인도 직장 가면 의리면서 왜 집 앞에서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이해하려고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처벌을 해야 돼. 처벌. 못 그러게.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이제 정말 과로사가 3년 동안 74분. 네. 3년 동안 74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과로사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원래는 이제 과로사가 업종별로 분류가 됐어요. 큼직큼직하게.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직업별로 구분해서 통계를 추출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동차 운전원에 의해서 두 번째로 경비원분들이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두 번째로 과로사가 많은. 그러니까 저게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경비원분들이 모든 직업 가운데 18번째 정도로 많으세요. 그 수는 한 18위 정도인데 과로사는 정작 두 번째로 많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죠. 과로사란 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맞아요. 일하다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을 하는 건데. 네. 살려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2021년, 22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치권과 또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배려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영 기자, 이거 2년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이나 아까도 사사건건도 출연을 했는데
그 딱딱한 환경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쌓였던 게 많고, 저 강병수에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말을 해서 상당히 좋고. 네. 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강병수 기자 얘기는 안 들어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니 클로징 하려고 그랬죠. 아니. 강병수 기자가 근데 저랑 이제 처음으로 일을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근데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생 시켰겠지 본인. 고생하는 그림은 본인 나오던데. 근데 그림은 다 자기 쓰고 고생은 다 자기 시키고.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게 막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강병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병수가 긍정적이어서 저를 많이 다독여주고. 어떻게 생각하 선배물? 아니 선배 대충 해요. 잘 될 거예요. 병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희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복싱을 끊었더라고요. 그 유연세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유 이러면서.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 에이 우리 아니지 병수야. 왜 그렇게 속단해요 호연 선배라고. 잘할게. 강병수 씨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창 아까 선배 말한 것처럼 4번을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2번이 과로사인 거예요. 집배원 과로사. 집배원 과로사, 그다음에 경비원 과로사. 근데 아까 연옥 선배 잠깐 말한 거지만 과로사란 단어를 정말 제작을 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갖는 어떤 그런 끔찍한 어감에 대해서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잊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호윤 선배 나오고 선배들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만 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진 사회가 아닐까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되게 뻔한 얘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감독 사과 한마디 음악 감독 1.5배속으로 보라고 했던 저의 이 생각 짧음을 음악 감독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심한 사죄를. 여러분 가능하면 노말로 보세요. 그렇죠. 네. 진짜 바쁜 분 그런 분만 1.5배속으로 보시고 끝까지.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저 유호윤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매번 고구마를 먹이지만 조금 더 배려심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에 뽀짝뽀짝 열심히 하고 있는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게 쫀쫀하게 진행된 거 같아요. 1시간 20분이었는데 오래했다.